이제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 사람들 진짜 많이 왔는데, 오늘 약간 슬램 버프를 좀 받았는데? 예, 역대급으로 많이 오고 왔습니다, 지금. 라마는 행복해요. 자,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한번, 화면, 아니, 질문하는 방법 좀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쉐어 되나요? 네, 잘 됩니다. 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기 지금 화면 쉐어가, 저는 지금 여러분 멀미 방지를 위해서 이게 안 나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오른쪽 밑에 여기 미팅 툴스 들어가셔서 쭉 올리시면 Q&A가 있습니다. Q&A 여러분들 질문 있으실 때마다 그 퀘스천 누르시고 여기서 질문이 요 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방금 왜 두 개가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있을 때 그거를 남겨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제대로 화면 공유를 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평소에는 보통 그냥 탭 공유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탭 공유 말고 PPT로 따로 준비를 해서 그걸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처음 오신 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희 위클리 스페셜 AI라는 모임이고요. 이름처럼 매 주마다 공간 지능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모임인데 네, 이것도 바꿔야겠네요. 옛날엔 스페셜 AI KR이었는데 지금은 피지컬 AI KR이죠. 네, 깃허브로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위클리 스페셜 AI 들어오셔서 이슈로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쫙 있습니다.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가면은 네, 논문 리뷰 이런 거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사회 현상 리뷰도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오늘 거가 이제 59번째 맞나요? 59번째 미팅. 네, 그래서 오늘 저는 CS 리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현우님께서 나머지 것들 해주실 겁니다. 자, 자, 자. CS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CES가 뭐냐라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CES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전제품 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CES인 이유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인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러고 해외 기업들도 그러고 뭔가 좀 좋은 테크 제품을 만들었다. 근데 그게 CES에 나가서 선보일 만큼이 됐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어디 뉴스 같은 데 나올 만한 제품급이다라는 게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상도 받고 오면은 그걸로 뭐 제품도 더 팔기도 하고 뭐 CES에서 상 받은 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뭐 그런 굉장히 좀 명예로운 곳이긴 한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CES 나가서 상 받으면 명예롭다라는 것들도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 돈 내면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치워두고 논란거리는 치워두고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제품들만 가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공개가 되는 제품들은 다 좀 급이 있는 제품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전 세계에서 다 오기 때문에 CES에 참석을 해가지고 싹 둘러보면은 굉장히 볼만한 게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IT 하시는 유튜버들 뭐 입섭이라던가 주연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CES 오셔갖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상도 많이 찍고 그럽니다. 자,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면은 원래는 가전제품인데 그러면은 뭐 로봇 청소기나 아니면 뭐 전자레인지 나오고 뭐 식기세척기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이미 테크쇼로 변질된 지가 오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 뭐 데이터 센터용 GPU 렉 서버도 나오고 이번에 봤던 것 중에 놀랐던 거 또 뭐 있었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 전기 헬리콥터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있었더라? 소형 원자력 발전기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이게 왜 가전제품이냐 라면서 그렇게 좀 웃기긴 했습니다. 네. 진행했었던 날짜가 1월 6일부터 9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지만 사실상 금요일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철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보통 미팅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전제품 쇼에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참여하는 기업들이 타입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스를 차려가지고 내 제품을 전 세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팔려고 하고 미디어에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기업들이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부스는 사실상 그냥 장식용. 부스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 대신에 미팅룸을 잡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큰 기업들은 다 모이니까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하루 종일 뺑뺑이 미팅을 돌리겠다. 그러니까 해외 출장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도 가야 되고 멕시코도 가야 되고 브라질도 가야 되고 일본도 가야 되고 러시아 가야 되고 뭐 유럽의 이 나라 저 나라 다 가야 되는데 비싸니까 그 비용 다 낼 바에는 라스베가스의 CES 쇼에 가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 다 우리 부스로 찾아와. 그렇게 해서 미팅을 하는 게 이제 그런 두 개 타입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 커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들 진짜 장난 아니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랑 비교를 해야 될까요? 시그니엘? 아니면은 명동에 있는 롯데호텔? 그만한 호텔, 그것보다 더 큰 호텔들이 8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거의 코엑스급의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 부스를 깔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보고 싶은 부스가 1번 호텔, 4번 호텔, 7번 호텔, 컨벤션 센터가 있다. 그러면 동선을 굉장히 잘 짜야 됩니다. 자, CS는 이제 설명은 이 정도 하고, 실제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뭐야, 잘 보입니다. 현우님 왜 나무늘 보고 계세요? 어, 어, 하십시오.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나무늘보 하셔도 됩니다. 네. 안 되는 건 없는 피지컬 AI고. 네. 네, CS. 그냥 사진들하고 동영상들만 몇 개 좀 준비해놨습니다. 딱히 그 스크립트 이런 건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저는 이제 호텔을 하나, 그리고 어디지? 컨벤션 센터 하나, 요 두 곳을 주로 갔고요. 여기 주변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를 주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좀 주로 보는 쪽이, 피지컬 AI 쪽이다 보니까, 오토모티브 쪽, 그러니까 그 자동차 쪽, 자율주행 자동차 쪽이랑, 그리고, 센서, 로보틱스, 드론, VR, AR 이런 데 쪽을 좀 주로 이제 많이 돌았어요. 그게 이제 그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이 메인 홀인데 여기서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컸고요. 일단은 들어가서 부스 사이즈들도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작은데 예를 들어서 콤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조지 허츠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아이폰 탈옥을 처음 했었던 해커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옛날에 일론 머스크의 러브콜을 받아갖고 자율주행 만들다가 나와가지고 그 이제 어 옛날에는 안드로이드 핸드폰만 있으면 거기다가 USB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그걸로 자율주행할 수 있었던 플랫폼 만들었는데 이제는 핸드폰 빼고 그냥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넣어가지고 정면에 카메라 하나, 후면에 카메라 하나 넣어가지고 거기서 MPU에서 에이다스 돌리면서 옆에서 그냥 밑에 자동차에서 뚜껑 따가지고 컨트롤 거기 시그널 하이제킹 해가지고 스티어링 휠 돌리고 이거 돌릴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1,000를 내면은 평생 쓸 수 있는 오토파일럿이다. 회사 팔더라고요. 그래갖고 오 하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칩 우리가 만들어도 되냐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얻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콤마로 트레이닝 데이터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하면서 이제 얘네 모니터링 뒤에 대시보드를 봤는데 한국이 이미 매핑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한국 너네 KC 인증 받았냐? 했더니 안 받았대요. 한국에 자기들 팔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한국 매핑 어떻게 다 했냐? 했더니 그거 자기들 모르는데 누가 사가갖고 한국에서 이미 다 매핑 다 뜬 것 같다 그래갖고 한국은 다 털렸군 싶고 미국 회사입니다. 참고로. 네. 그리고 이제 뭐 웨이모처럼 부스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질문 나온 거가 있는데 네, GitHub에 PPT 다운로드 링크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영상만 남길 예정입니다. 네. 네. 웨이모 같은 데는 지금 웨이모는 보면은 가전제품이 아니죠. B2C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웨이모 사가지고 타고 다니고 싶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도 이렇게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마케팅용으로 하는 곳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스도 굉장히 크고 진짜 으리으리하게 지은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전도 엄청 크게 했고요.
HL 만도 이런 이제 한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로보틱스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그 자동차 관련도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데 한국에서 지자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좀 자동차나 로봇 쪽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투어 같은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국민대학교 정구빈 교수님인데 자율주행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데 이렇게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또는 이제 비즈니스나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토크를 해주시는 것도 봤었고 로봇 섹션에서는 UCLA의 데니스 옹 교수님도 이렇게 투어를 해주시는 것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고 유튜버들도 막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뭐 20만 유튜버, 뭐 3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많이 봤던 것 같고 교수님들도 많이 봤고 한재건 교수님도 봤던 것 같고 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도 꽤 많이 들어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전기 헬리콥터를 갖다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집 한 채 크기만한 그런 어, 예, 그 뭐야 옥수수 수확기, 자율주행 옥수수 수확기 이런 거 이제 갖다 놓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 예, 이걸 보고 나서 GB300 이게 CES 가전제품 쇼에 들어온 거 보니까 이제 필수 혼수 결혼하는 커플을 위한 필수 혼수 이제 가정 뭐랄까 뭐야 네. 가전제품 삼신기에 이제 GB300을 하나를 쓰고 그리고 이제 소형 뭐야 그 소형 원자력 발전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존디의 옥수수 수확기 이런 거 하나쯤은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드립치고 다녔습니다. 네, GB300 에어드레스를 사느니 GB300을 사자 이러고 네 이제 좀 네, 농담 좀 넘기고 이제 좀 제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로보틱스 기업들도 많이 왔어요. 한국 로보틱스 기업들, 뭐 여기 지금 보이는 로보로스라던가 로보티즈 이런 것도 왔고요. 여기를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7곳, 8곳 정도가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곳들이 다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큰 부스를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손 만드는 뭐 테슬로 이런 데도 옆에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뉴로메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좀 찍었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로브로스도 이렇게 서갖고 머리에 소나트하고 있고, 이렇게 로보티지의 AI 워커도 이렇게 손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뭔가 제가 갔었을 때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랬는지 직접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태스크를 진짜 잘 하고 있는 그런 데모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시 돌아가는 데모는 아니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많아서 잠깐 멈춘 걸 수도 있고. 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면서 지나가면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위치가 조금 구석에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와야지만 봤던 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항상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외국 사람들도 들어오려다가 공간이 없어갖고 못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신기했던 로봇들도 있고요. 이건 독일의 뉴라라는 로봇이었는데 이런 키오스크 로봇 형태, 그 LG가 만든 인천공에 놓은 에어스타 같은 그런 비슷한 형태인데 로봇 팔 같은 것도 있는 이런 형태도 있었고. 그리고 요것도 이거는 이제 교육용 로봇 만드시는 분들이 좀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퀄컴이 아두이노를 인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아두이노 우노 Q라고 해서 예전에 있었던 아두이노 우노라는 그런 STM 기반의 보드에다가 그 퀄컴의 드래곤윙이라고 하는 이제 AI NPU를 탑재를 해가지고 10탑스, 5탑스 정도 나오는 그런 NPU를 넣은 건데 거기에다가 뒤에 이런 그 로봇 강아지까지 붙여서 얘를 메인 프로세서로 써가지고 로봇 강아지를 돌릴 수 있는 시스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다 하면은 가격이 아쉬웠습니다.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로봇 자체는 좀 튼튼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퀄컴 친구들을 거기에 있는 애들한테 야, 나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들 갖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예, 현우님이 팔다리 달린 아두이노 네오라고 해주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느꼈던 것 중 하나가 그리고 그 NPU나 칩을 잘 만드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한국 회사보다는 좀 외부에 있는 중국 회사들이 좀 잘하는 걸 보였습니다. 한국 회사는 옛날부터 좀 반도체 메모리를 잘하는 것 같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좀 잘하는 쪽이 이제 미국이랑 중국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그 락칩 지금 유니티 로봇 안에 들어가는
MPU를 담당을 하는 락칩이라는 회사 거고요. 중국 건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얘네들은 IP를 이걸 다 어디서 갖고 왔나. 또 진짜 대단한 애들이다. 보드가 정말 많았거든요, 종류가. 이거를 어떻게 다 찍어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서 저런 거 만드는 거 비싼데. 그리고 오른쪽은, 이거는 이제 로봇센스라고 하는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자율주행용 라이다를 만드는 곳입니다. 로봇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용 라이다를 만드는 곳인데, 라이다 센서도 굉장히 흥미롭기는 하지만, 라이다 센서가 사실 잘 되려면은 그 안에 있는 칩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옵틱스만 보신 분들이 많은데, 칩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 칩을 자체 설계한 다음에 자체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미친 애들이구나. 투자금을 얼마나 받았길래 저런 거를 만드나 싶습니다. 네. 부스에서는 2024년 거까지 이렇게 보여줬었고, 2020, 21년인가 22년인가에 첫 번째 SoC가 나왔는데, 이제 데프리케이션 했고, M코 SoC라고 지금 부스에서 2024년 거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가가지고, 야, 나 칩 만드는데 너네 회사 거에 좀 관심 있으니까 최신 거 좀 내놔봐 했더니, 2025년 거 있다 하면서 이제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최신 거 2025년까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거는 없냐라고 물어볼 뻔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3일밖에 안 지났지라고 해서 네, 돌리면 이상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 이거 보고 나서 물음표를 100개를 띄웠는데요. 네, 한전이 만든 데모인데 도대체 무슨 가전제품을 팔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거북선과 이순신,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나서 이분 표정에 너무 평온하시길래 AI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거북선은 뒤에 입구가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그 미니 영화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뭐 한전의 기술이랑 이런 걸 설명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제품을 보고 싶었는데 제품을 안 보여주고 동영상 보여줘가지고 뭐지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이제 좀 제대로 피지컬 AI로 이제 넘어가자면은 지금부터 슬라이드가 꽤 많이 이제 현대 쪽의 로봇을 얘기를 할 거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거 얘기를 할 건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이번에 선보였고요. 이게 CES에서 베스트 로봇으로 뽑혔습니다. 베스트 로봇으로 뽑힐만 해요. 왜냐면은 CES에 갖고 온 로봇들 중에 이만큼의 완성도를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 피규어, 뭐 유니트리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유니트리는 이미 진작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이미 다 공개를 했고, 그리고 헤비듀티 로봇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냥 이제 좀 가벼운 그런 로봇들만 가지고 왔고, 테슬라 옵티머스랑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싸우면 누가 이겨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테슬라는 애초에 지금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안 나왔고요. 그리고 피규어도 안 나왔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피규어보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낫다. 피규어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이게 아닙니다. 나온 애들 중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1등이었고, 테슬라 옵티머스가 나왔던 피규어가 나왔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1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뭐 누가 이길지를 전혀 모를 만큼 굉장히 그 차이가, 뭐랄까, 진짜 좋은 로봇이었어요. 방금 질문으로 이 아틀라스 로봇 백텀블링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누가 질문을 주셨는데, 백텀블링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은 없긴 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들었고 진짜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국내에서 VLA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건 뭐 좋은 데모들을 선보였던 로봇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거운 VLA 모델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 VLA 같은 거 7 빌리언 모델 이런 거 보면은 이제 GPU에다 얹고 나면은 그러면은 대충 한 14기가에서 16기가 정도 메모리를 차지를 하거든요. 이런 데모들을 쓴 곳들은 500밀리언에서 1빌리언짜리 작은 모델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ES에서 베스트 로봇 또는 베스트 로봇급의 나오는 데모들을 성공적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제슨 토르 이런 거를 쓰는 이 정도 되려면은 BD 정도 이렇게 VLA를 잘 돌리는 거 하려면은 당연히 제슨 토르 정도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가
그거부터 엔비디아가 얘기하기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내놨는데, 그럼 당연히 토르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에 600만 원 가는 거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린 나노 NX 써서도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네. BD 너무 멋있었고요. BD가 이번에 혁신상을, 그 베스트 로봇 상을 탄 이유 중 하나는, CES에서는 무슨, 뭐랄까, 어떤 제품을 볼 때 그 제품의 의도랑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떤 사람들, 그 세상에 어떤 베네핏을 주는지를 많이 봐요. 그래서 여기서 BD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거, 지금 보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전부 렌더링입니다. 이건 실사가 아니에요. 자, 웨이트 카패시티, 인스턴트가 50kg. 그러니까 피크로 들 수 있는 게 50kg짜리를 번쩍 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서스테인드, 들고 움직일 때는 30kg 정도까지는 이제 들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시켰어요. 헬스장에 있는 애한테. 데드리프트를 이제 해보라 그랬는데 잠깐 들었다가 내리는 거는 50kg까지 들 수 있는데, 들고 5발자국 걸어봐, 들고 10발자국 걸어봐 라고 했었을 때는 30kg밖에 안 된다. 네, 현우님이 얘기해 주신 거 원RM. 근데 이제 들고 버텼다 내리는 게 아니라 들자마자 바로 떨어뜨리는 수준으로. 그리고 요거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놀랐던 거는 요거예요. 자, 이게 왜 대단한 거냐. 고개가 320도 돌아가고, 이것도 320도 돌아가고. 저게 뭐냐면은 저게 동선 최적화에 우선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애들은 우리도 사람이 뒤돌려고 하면은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가만히 서가지고 넘어질 위험 없이 뺑글 돌면 되는 건데, 이러면은 좋은 점 첫 번째, 동선 최적화하고 시간 최적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볼 점, 로보틱스 엔지니어 입장에서 생각해 볼 점, 저거 어떻게 학습시켰냐. 사람의 모션을 사람이 저 모션을 못 하잖아요, 애초에. 근데 그러면 사람 모션을 어떻게 따라 하게 가르쳤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게 되는 거죠. 저런 모션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RL로 했겠죠. 네. 그리고 뭐 원탄 뭐 4시간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좀 넘어가고. 네. 그리고 또 뭐 얘기를 해볼까요? VLA 모델 굉장히 중요한데, VLA 모델을 얼마나 잘 트레이닝 시켜서 이게 정말 똑똑하게 생각을 하고 액션을 만들어내게 하는가를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VLA 모델만 잘해서는 좋은 로봇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좀 보였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모션을 할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스무스하게 이렇게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싹 움직이게 하려면은 이 액션을 굉장히 미세하게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1초에 최소 50번에서 뭐 많으면 200번이나 400번까지도 모션을 끊어갖고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VLA 모델을 아무리 작은 거를 우리가 올인이나 토로에다가 집어넣어도 그래도 15Hz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15Hz면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정도로 덜컥덜컥 움직여요, 로봇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내 많은 로보틱스 회사들이 야, VLA가 미래라더라. VLA 엔지니어 뽑아라. 너 RL 하고 있었던 너 그거 옛날 기술이다. 너 VLA로 전공 바꿔라. 라고 다 지금 걷다가 다 꽂아놓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차라리 RL을 잘해가지고 로봇 회사에다 납품을 하던가, 아니면 뭐 RL도 하고 VLA도 해서 두 개를 조화롭게 잘 써가지고 이거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요즘에 좀 많이 학생분들도 좀 그렇잖아요. 학생분들도 나 로보틱스 석사를 하고 싶은데 로보틱스 박사 하면서 논문을 뭐 써야 되지? 요즘 VLA가 핫하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 VLA를 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VLA 학습이 쉽냐고요, 그게. 데이터셋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데이터셋 뭐
그리고 그래, 데이터셋은 뭐 인터넷에 있는 걸 다운받아서 오픈 데이터셋을 썼다고 해도, VLA 학습하려면 GPU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 랩실에서는 나한테는 5080 한 대밖에 안 주네. 근데 이제 딴 랩실, 중국에 있는 랩실 보니까, 와, 걔네는 H100이 4대네? 막 이러고 있으면은, 못 하잖아요. 아래는 그래도, GPU가 부족하면은, 그 VLA를 할 수 없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막 돈 어떻게든 더 벌어갖고 회사 입장에서 돈을 어떻게 더 벌어가지고 사람을 잘라서 GPU라도 구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막 야 GPU 더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그 국내 총판 리더스 시스템에서 얘기했더니 막 6개월 기다리래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까지 우리 VLA 개발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지 말고 GPU를 VLA 용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걸 VLA에다 꽂을 필요가 없고 아래를 위한 것도 놔둬야 되고 그 아래는 5090 이런 걸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애들이고 용도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용도를. 그리고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RL과 VLA 뭐 둘 다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가 VLA에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RL을 해왔는데 야 요즘 VLA가 핫하고 논문도 VLA밖에 안 나오네. 나 이제 나 박사 RL로 했는데 망한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RL은 계속 필요할 거예요. RL은 계속 필요할 거고 VLA 엔지니어들도 필요할 거예요. 그게 BD가 얘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네. BD 쪽 부스에서 이제 뭐 옛날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초창기 아틀라스 그리고 이 지금 전기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 아틀라스는 이 아틀라스라고 부르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그냥 아틀라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융합 시스템을 썼었던 아틀라스랑 그리고 전기 모터를 쓰는 이 아틀라스라고 이제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틀라스가 이거. 유압 아틀라스가 이거. 유압 아틀라스 진짜 오랜만에 보면서 되게 추억 돋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봤었던 것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백텀블링하고 막 이렇게 파쿠르하다가 넘어지면은 그 유압 실린더 터져가지고 물쭉 튀어나오고 막 이러면서 진짜 무섭게 죽었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이제 이 아틀라스는 죽어도 그냥 휘청하고 와장창 하는 수준이라 마음이 좀 편합니다. 현우님이 에반게리온이라는데 에반게리온처럼 죽었죠, 진짜. 쭉 피 나오면서 막 이러고 죽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스폿도 당연히 보였고요. 얘네는 특별히 업그레이드 된 건 없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봐서 귀여웠다 이런 느낌이었고. 옛날에 아틀라스 시리즈를 옛날에 이제 스팟 시리즈를 많이 보여줬는데 스팟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야 뭔가 이제 좀 이 노란색 케이스를 씌웠을 때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 21년 이때쯤이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제 공장에다가 써야겠다 이런 거였지. 그 전부터는 사이즈가 진짜 컸어요. 거의 한 1.5m 정도 높이로 올라오는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이게 군용이었어요, 군용. 얘도 거의 목적이 군용, 얘도 거의 군용, 얘도 군용, 얘도 군용.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성에서 아마 제가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챌린지도 많이 나갔던 것 같고 초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글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구글 밑에서 군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글에다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구글 너네 룰 중에 don't be evil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짓은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군용 로봇 너네 왜 만들고 있냐. 이런 어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념하고 좀 충돌이 되면서 동시에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구글이 BD를 이제 시장에 내놨고, 그거를 소프트뱅크가 사갔었다가, 소프트뱅크도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일단은 로봇이 뭔가 미래가 될 것 같은데 그거 샀다가, 근데 이제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제 현대차의 정유선 회장께서 사비를 굉장히 많이 넣고, 그다음 현대차 주식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셨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걸 왜 사냐? 이거 그냥 정유선 회장님의 뭐 장난감이냐? 막 이렇게 진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평이 대부분 다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틀라스 나오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야 올라가면서 야 피지컬 AI, 야 현대차 금속 노조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얘기가 많이 도는 게 역시 뭔가 뭐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아, 보스턴 다이내믹스 대단하다.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 현대차 부스에서, 물론 이제 현대차 밑에 로보틱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현대차의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밖에 없다. 아틀라스밖에 없다. 스팟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에 있는 팀이 대부분 다 만든 거고, 현대차 로보틱스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현대 로보틱스도 따로 있습니다. 현대 로보틱스는 제가 알기로는 로봇 팔을 만드는 데고, 어, 그 위아도 현대 거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도 로봇 만드는 것 같던데. 네, 그리고 현대차 로보틱스는 이번에 공개했던 것 중에 이게 있어요. 모베드라는 플랫폼인데, 이게 밑에 플랫한 플랫폼이 있고, 바퀴가 4개가 있는데, 그냥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높이 조절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센터에 안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귀여운 거 하거든요. 손은 들어요. 미쳤어요. 졸리탱.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바퀴를 진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갖고 바퀴도 하나씩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그 4개의 바퀴를 갖고 있는 애인데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고 아까 여기 잘 안 보이긴 했는데 여기 뒤에 있는 애 보세요. 뒤에 이거 보이세요? 제자리에서 옆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 이런 얘기들이 일단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확신은 아니고 루머와 제 뇌피셜을 좀 섞은 건데 이걸로 우선은 로보틱스랑 이런 거를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게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 그럼 현대차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킹 같은 거, 자동차 주차 같은 거 할 때도 지금까지는 T자 주차를 막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주차 공간이에요. 주차 공간이고 아니 이게 주차 공간이고 자동차예요.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면 돼요.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같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전방, 후방만 밟으면서 이렇게 휠을 돌릴 게 아니라 좌우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자동차에다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애초에 도로 자체가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로봇에다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안정성이 입증이 되면은 사이드 조금씩 더 키워보다가 최종적으로는 자동차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로봇쟁이들은 로봇이 가까이 오면은 하는 게 있죠. 사실 멀리 있어도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해야 되는 게 꼭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센서 말입니다, 센서. 네. 지금 주원님이 라이다 보기라고 하셨는데, 맞죠? 센서 말입니다. 그래서 전방에 스테레오 카메라 있고, 그리고 여기 라이다가 있는데, 이거는 SOS 랩의 라이다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SOS 랩에 MLX라는 MLX인가요? 그 라이다가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라이다가 전후 좌우로 있었고요. 전방에는 스테레오 카메라가 있었고요. 좌우는 RGB-D 카메라, 리얼 센서로 보이는 게 이렇게 있었고 후방에도 달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 지금 보여준 걸로는 그냥 이런 카트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넣어요. 커피 넣으면은 이렇게 클로징 나오 이렇게 해놓고 일로와 짝짝 이렇게 하면은 얘가 옵니다. 근데 이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누가 뒤에서 몰래 조종하고 있던 것 같아요. 자율주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컨트롤러 보니까 스팀덱 비슷한 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게임기가 많이 없어갖고 그 스팀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스팀덱 같은 그런 이런 컨트롤러 형태 있죠. 그거를 쓰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현대차 분이 오셔가지고 커피를 받은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취얼스하고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는데 누가 취얼스하고 드시나요? 네. 네, 그리고 이 플랫폼 에 다양한 것들을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라 로봇 같은 거 얹어가지고도 쓸 수가 있을 거고 여기 지금 보면 이거 빨판 엔드 이펙터 붙여갖고 이렇게 옮기는 걸로 쓸 수도 있을 거고 또 이거 굉장히 귀여운 유즈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스쿠터를 위해 달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앉아갖고 이러고도 다니더라고요. 물론 이걸로 만들기에는 너무 비싼 전기 스쿠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유스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좋은 재밌는 케이스인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네, 현대차는 여기까지만 보고 다른 것들 봅시다. VLA를 적용한 로봇들을 제가 여기 지금 3개를 네,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봇들 데모를 보면은 VLA를 적용한 로봇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능이 제대로 탑재된 로봇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정해진 모션을 리플레이하는 그런 로봇들 데모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피지컬 AI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로봇 같은 경우는 박스를 주면은 박스를 잡아 펴서 플랫하게 만들어서 그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박스를 줄 때 항상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각도에 밀리미터 정확도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박스 줄 때 그냥 야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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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갖고 주면은 얘가 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원하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능이 이제 박스를 접을 때 어떤 형태로 들어오든 그 지능이 그거를 판단을 해갖고 접는 거를 하는 걸 거고요. 여기는 이제 옷 접는 로봇. 그래서 얘는 진짜 불쌍했어요. 하루 종일 이제 옷을 막 10개씩 던져주면은 다 접어서 다 차곡차곡 쌓으면은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다 헝클어 들고 가요. 그래야지 또 데모를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하루 종일 옷만 접었어요. 그게 좀 불쌍한데.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가정부 로봇이 나타날 미래가 멀지 않았다. 멉니다. 네. 이 로봇 집에 두고 싶으신 분 계세요? 네, 빨래 끝나고 나면 옷 한 10개, 20개 접고 나면은 얘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꺼져 있을 텐데, 한거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써야 되냐면은, 의류 공장에서 패키징 나가기 전에 걔네가 접어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형태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의류 매장에서 구석탱이에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옷 입고 나서 딱 벗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얘한테 던져주면 얘가 접어놓고 나중에 직원이 다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의류 매장,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유니클로 이런 데 간다고 하면은 아니면 그냥 어떤 데든 아무 데든 간다고 하면은 거기 직원분들 하루 종일 옷 접어가지고 갖다 놓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 노동을 없앤다라는 겁니다. 얘가 다 접어놓으면은 적어도 접는 게 귀찮은 작업이니까 다 접어놓으면은 이제 사람은 갖다 놓기만 하면 된다. 또는 갖다 놓는 것도 로봇한테 나중에 또 시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제일 봤을 때 제일 진짜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데모가 샤파라는 곳의 데모였는데 여기 로봇 손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여기는 이제 CES가 라스베가스에서 하니까 라스베가스는 카지노가 진짜 많거든요. 블랙잭을 하는 그런 딜러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로봇 자체가 카지노에 쓰려고 만든 로봇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그걸 용도로 탑재를 해서 데모를 선보인 건데 실제로 블랙잭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하는 얘기가 딜러가 이 속도로 딜링하면 나는 안 한다. 라는 것들이 있긴 했는데 그건 뭐 그냥 개그고. 자,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게 자, 지금 화면이 크니까 잘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손 와달달 떨죠? 이게 얍얍얍얍 이게 아니라 가죠? 엄청 떨죠? 저게 떠는 이유가 VLA를 돌렸을 때 지금 저 안에 있는 플랫폼에서 아무리 빨리 돌려봤자 5Hz, 10Hz, 15Hz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초에 10번, 1초에 10번 단위로 이 모션을 끊어서 하면은 끊길 수밖에 없어요, 모션이. 그래서 부자연스럽게 다다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게 VLA만 돌고 RL이 그러니까 reinforcement learning이 50Hz, 200Hz로 돌지 않으면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모션을 원하는 곳들은 RL을 무조건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자연스러운 모션이 없으면은 모터 입장에서는 속도를 냈다 멈췄다 냈다 멈췄다 냈다 멈췄다 냈다 멈췄다 하면은 우선은 모터의 수명이 빨리 깎이고요. 그리고 전기가 빨리 들어갔다 나갔다 빨리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워가 효율이 안 좋습니다. 배터리로 도는 애들이면은 배터리가 5배는 빨리 깎여요.
그리고 전기세도 5배 많이 나간다는 거고, 그 플러그에 꽂았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장에서 쓰려고 하는 애들도 VLA에다가 아래를 탑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여기는 데모니까 지금 VLA만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지, 최종적으로는 VLA와 아래를 같이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VLA를 넘어서 그냥 그 녹화되어 있던 거를 플레이하는 애들, 그런 데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치는 애들, 이 로봇 둘을 이제 로봇 핸들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데, 피아노 건반을 보면서 막 뭐 이렇게 치는 애들이 아니라 딱 그냥 정해진 위치에 딱 놔서 건반을 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위치가 틀리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옆에 건반으로 갑자기 해서 노래가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럼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자세히 다리 잡아주고 이럽니다. 여기는 VLA를 시연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게, 로봇 손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손 이렇게 피아노 건반을 가볍게 누를 정도로도 잘 되고 빨리 동작을 해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VLA까지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시연했던 거를 리얼 핸드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런 거. 여기는 유니버설 로보틱스라는 로봇 팔 만드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로봇 핸드 딴 데 것까지 붙여가지고 한 거예요. 이제 로봇 핸드도 이쁘게 잘 돌고 로봇 암도 이렇게 잘 돌아요. 그냥 이런 거. 우리 이런 제품이 있어요. 보여주려고 한 건데, 예. 지금 보면은 뭐 지능형이랑 뭐 들어갈 게 딱히 없죠. 그냥 이렇게 손가락 예 이것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크크 이러고 지나가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고. 그리고 이런 로봇 춤추는 거. 이게 후리에 로보틱스. 후리에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케이스가 없었어가지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딱 보면은 진짜 막 그 뭐랄까 그냥 쇠덩이 그 자체였는데, 케이스를 씌우니까 갑자기 얘가 소프트해지고 귀여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춤추고 있을 때 사람이 옆에 가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팔에 얻어맞습니다. 아파요. 근데 이제 얻어맞는 이유는 뭐냐? 그냥 저 춤추는 모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얘는 춤만 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누가 왔다 그러면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딱 박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능형 데모는 아니다. 물론 RL 같은 게 들어가 있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냥 단순히 녹화를 해둔 거를 휴머노이드가 얻는다고 해도 바닥의 재질이나 아니면은 이제 시작할 때 위치에 따라서 얘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RL은 들어는 가 있어요, 항상. 들어는 가 있는데, 근데 이제 주변 사람이 나타났었을 때 그거를 지능형으로 인지를 하고, 아, 이 사람을 피해야겠다. 피하려면 내가 팔을 어떻게 움직여야지. 그런 팔을 어떻게 움직이면은 균형이 바뀔 테니까 다른 팔이랑 다른 발이랑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귀여운 데모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틀어놓은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걸 틀어놓으면 귀여웠고요. 아, 제가 제일 좋아했던 데모 중 하나. 야, 로봇이에요, 이게.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졸기탱이에요. 로봇이라고 있는데, 여기 어깨에다가 이 로봇도 이렇게 달아놓고 나서 USB를 똥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충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귀여운데, 예. 이걸 보고 나서 옆에 다른 아저씨들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애기들한테 이거 보여주지 말라고. 애기들 환장한다고. 감당 안 된다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 많았고요. 이번에 봤던 것 중에 한 5기업, 6기업 정도가 그,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한, 이런 잔디깎기를 상당히 많이 만듭니다. 잔디깎기도 있었고, 수영장 청소기도 있었고,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써요. 그래서 골프장 같은 데 사람이 계속 덜덜덜덜 이러고 가는 거 이제 덥고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잔디 깎기 이런 것들 한 10개 풀어놓은 다음에 매일 루틴하게 이렇게 잔디 깎고 다니게 이렇게 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하드웨어가 괜찮습니다. 꽤. 여기까지네요. 제가 준비한 거. Q&A. 자, 컨벤션 센터 밖에 다른 전시 공간은 CES 투켓 없이 둘러볼 수 있나요? 아니요. CES는 무조건 명찰이 필요합니다. 명찰 받아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네, PPT는 이거 아까는 답변했고요. 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아틀라스 팩텀블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미친 기술이라 봅니다. 왜 미친 기술이냐? 아틀라스 백플립. 새로 나온 거. 이거. 네, 이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 보면은 포인트를 두 개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아니다, 포인트 세 개. 포인트 세 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얘는 겁나 무겁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한 바퀴 뛸 정도로의 다리에서 힘이 나오는 거는 엄청 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기 모터로 이 무게에서 돌 수 있는 애는 많이 없을 겁니다. 제가 옵티머스도 이렇게 안 돌고 피규어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유니트리에서 막 이렇게 막 쿵푸하고 이런 애들은 보면은 걔네는 페이로드가 진짜 작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애들이 무거운 애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걔네들 보면은 키가 한 120, 130cm밖에 안 해요. 얘는 사람 키예요, 사람 키. 그러니까 이제 성인 남성 키예요, 얘는. 그러니까 130cm밖에 안 되고 무게를 들 수 있는 것도 3kg, 5kg밖에 못 드는데 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50kg를 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50kg. 평소에는 30kg까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은 뭐랑 비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가지고 묘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애초에 엄청 빠르게 움직이려고 만든 애가 아니에요. 백플립하고 이런 걸 하려고 만든 애가 아닌데 우리도 포크레인 같은 걸로 굉장히 섬세한 작업하거나 굉장히 빠르게 탁 하면은 신기하잖아요. 막 묘기 같고. 얘는 묘기가 맞아요. 얘는 엄청 무거운 애고 애초에 빠른 모션을 하려고 만들어진 애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쿵푸를 한다라고 하면은 엄청 위험하죠. 한 대 맞으면은 아마 진짜 골로 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재밌는 포인트. 뭔가 사람들이 뭐 부서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서진 게 아니라 손 있죠, 손. 지금 이 아틀라스에다가는 손을 탑재를 안 했어요. 손이 이제 세 가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공 형태. 지금 얘가 이거고요. 그냥 고무 캡 씌워 놓은 거고. 두 번째가 손가락 세 개 버전. 근데 손가락이 우리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뒤로도 이렇게 꺾여요. 그리고 손가락 네 개 버전. 네 개 버전이 제가 손가락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누가 사람들이 보고 나서 뭐 부서졌네 라는데 부서진 게 아니라 손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 손이 없잖아요. 저거는 그냥 이렇게 균형 잡다가 어딘가 부딪혀갖고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이거 보고 나서 미쳤다 하고 소리 질렀던 게 요거예요. 지금 다리 관절이 사람의 관절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 지금은 이게 왼발이고 이게 오른발이면은 지금 이렇게 자세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모션을 따라해서 학습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 다리는 이렇게까지는 갈 수는 있어도,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갈 수 있어도, 이건 안 돼요. 그 다리, 이 정도면 힙 조인트가 박살이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람은 그렇게 학습을 안 하잖아요. 얘는 그럼 뭐를 어떻게 학습을 했냐? 그거는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민경님 같은 이제 모션 쪽 잘하시는 분들이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여기서 넘기겠습니다. 민경님 지금 망했어요, 연구. 네. 학습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공일합니다. 어떻게 했을지 저도 너무 모릅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옛날부터 그 자세 제어랑 그리고 강화학습 이런 쪽은 기가 막히게 잘했기 때문에 지금 전기 모터 버전을 만든 지 얼마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걸 만들고 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테슬라는 왜 참여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테슬라가 참여하기는 했을 겁니다. 근데 보여줬던 게 사이버트럭 데모랑 그 테슬라 루프 데모,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CES까지 그 하이퍼루프 데모, 터널 뚫어서 30분 동안 운전하고 가야 되는 걸 2분 만에 가버리기. 그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인사이트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까 옷 접는 로봇 이긴 것 같고.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혼자서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얼른 이제 현우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와우.